반갑습니다. 대한대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얼굴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뇌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요새 유튜브에 많이 접하시겠지만 확언이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꼭 중요한 것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체험도 하고 또 실습도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 지식도 있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내가 체험을 명상을 할 때 또는 확언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실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뇌파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뇌파는 그 뇌에서 나오는 약한 주기성의 전류를 말합니다. 전기죠, 전기. 전류인데 우리 뇌에서 전류가 나온다는 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신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돼서 오래전부터 학자들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1928년 독일의 한스베르그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죠. 이 뇌파를. 그 이후에 처음에는 주로 의학이나 심리학 분야에서 이용되었지만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뇌파와 관련된 상품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뇌파를 이용해서 전자기기에 스위치를 켜거나 끄거나 하는 거는 이미 실용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듣는 그 뇌파를 조절해서 이제 집중력을 높이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파를 그러면 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 어떤 기기라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뇌파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면 학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데에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확언이나 명상을 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뇌파는 일정하지 않고 물결 모양의 리듬을 타는 마치 파도와 같은 그런 흐르는 주파수인데 초당 주파수. 그래서 의식 상태가 항상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 초당 주파수도 이렇게 변하게 되죠. 세계 공통으로 이용되는 뇌파 때는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타파는 헤르츠 주파수의 헤르츠로 봐서는 14에서 30헤르츠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시간 동안에 이런 뇌파가 나옵니다. 우리가 낮에 이렇게 깨어서 지금도 말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베타파가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깨어있는 동안이 아니고 잠을 잘 때, 우리가 잠에 빠졌을 때요.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뇌파가 주파수가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그 흐름이 0.5에서 4Hz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걸 델타파라고 그러죠. 델타파. 완전히 잠에 떨어졌을 때는 0.5에서 4Hz. 그러면 나머지 4에서 그 14 사이에 주파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4에서 7Hz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세타파라고 합니다. 세타파. 이 세타파에서는 신기한 기능들이 많은데요. 집중력이 향상되고 고도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타파에 나오는 그 심층 영역은 매우 신기해서 이 심층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린 시절 기억도 확실하게 볼 수도 있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아기 때의 기억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그런 이미지에 깊은 성찰을 하였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이유를 몰랐던 마음의 고민이나 병의 원인을 찾아내기도 하죠. 그걸 찾아내는 순간 바로 해결되고 해소가 됩니다. 또는 미래의 일도 예지를 하거나 불가사의한 초상현상 또는 초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태를 일상적으로 이런 상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에 들 때 일상적으로 잠을 잘 때 세타파 영역을 이렇게 통과는 해요.
근데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상태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통과하는 걸로는 잠시의 쉼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세타파 영역을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고 또 과학적으로 밝혀내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가, 명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가 명상에서는 이미 이 세타파 영역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상태에 들어가는 방법, 기법도 이미 수행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과학은 그것이 맞는지, 그래서 뇌파를 직접 측정하는 그런 도구를 발견을 해서 그 뇌파를 측정하면서 과연 명상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어떤 상태에 빠지는지도 다 측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파의 영역은 또 영감의 원천입니다. 영감의 원천인데, 영감이란 거는 우리가 논리적 사고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식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건 영감이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 번개불처럼 확 직관적으로 탁 나타나는 번뜩이는 직관, 논리를 뛰어넘는 어떤 해결 방법, 이런 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방법을 알면 의도적으로 세타파 영역에 자유롭게 도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면 초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초능력이란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되는 거죠. 자꾸 쓰기 시작하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마치 하늘을 꼭 날아야만 초능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공상과학을 많이 보는데 우리가 예지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직관, 그 다음에 어떤 갑자기 해결의 실마리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확언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성공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초능력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행해져 왔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요가 명상 또는 참선, 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도 있지만 만트라가 있죠. 이 만트라는 모두 의지에 의해서 의식을 유지하면서 세타파 영역에 도달하는, 거기에 의지를 적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타파 영역은 매일 밤 잠이 드는 과정에서 또 아침에 눈을 뜨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누구나 통과는 합니다. 다만 평소에 그것을 의지로 제어할 수 없을 뿐이죠. 그 제어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또한 이 세타파 말고 또 알파파가 있죠. 알파파가 있는데 아까 세타파는 4에서 7Hz라고 그랬잖아요. 알파파는 그러면 7에서 14Hz. 알파파는 7에서 14Hz 그 사이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알파파만 가더라도요,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또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직관이나 영감이 잘 떠오르는 등 명상적인 특징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내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우리가 깨어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집중을 한다거나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안정되는 그 상태에 알파파에 바로 도달을 합니다. 공부가 아주 잘 될 때 있죠. 집중이 딱 잘 되고 암기가 잘 될 때 알파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상에 깊이 빠진 사람의 뇌파를 측정하면 어김없이 이 알파파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생활이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엄두도 못 낼 일이죠. 항상 우리 스마트폰만 보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유튜브. 요새는 쇼츠라고 해서 아주 짧은 영상만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짧은 시간만을 낼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시간이 없는 거죠. 하지만 누구나 한 번의 뇌파를 바꾸고 방법을 알게 되면,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명상의 기본을 어느 정도 익히고 수련을 하면서 한 단계씩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명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언을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확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 확언도 명상이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그 올바른 뇌파 상태에서 해야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언도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닌 거죠. 세상이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인간의 뇌파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저 몇 가지 얕은 지식으로만 해보면 90% 이상은 다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걷기 위해서 걸음마를 먼저 배우는 것과 같아요. 걸음마도 못하는데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확언이나 명상 억구를 되뇌이는 거, 이런 것들은 자신의 내면을 의지로 바꾸려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못하죠. 또 의지를 강하게 못하게끔 현대사회가 또 만들어요. 시간을 주질 않죠. 그래서 대부분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행을 통해서 뇌파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것의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끄리아 요가 또는 통합 요가의 방법입니다. 이미 저희 채널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간된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도 제가 발표한 책도 있고요. 단순한 요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한 요가가 아니고요. 그 내용을 모르시고 이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질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스스로 자신을 바꾸고 집중력과 초능력을 증대시키고 싶다면 도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책은 얼마든지 있고요. 그 중에서 그것을 쉽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발표한 책이 제 책입니다. 통합 캡슐, 북인도 요가 명상의 통합 캡슐이라고 책 제목이 있죠. 거기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도 책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녹화 영상만으로는 너무 많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제가 가끔 올려놓는 명상 영상이나 명상을 하는 방법들, 수행법들을 올려놓잖아요.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실험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 신기하거든요. 신기하면 안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행하거나 그것을 챙겨보려고 하지 않으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을 스스로 바꿀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다들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뒤에 이어서 여러 가지 다른 뇌파를 암시하는 암시법이나 이런 방법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해 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